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0 플러스 반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스닝에 대해서 90점 이상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최소 23점, 리스닝에서 23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34문제 중에서 26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공략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점이 나면 모든 과목이 4과목에서 23점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92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23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채점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25점을 막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걸 기준으로 빨간색 부분만 적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만. 그래서 만약에 25점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은 점수가 2점이 올라가니까 개수도 2개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절대 기준은 아니고 시험장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더니 결국은 23개, 11개를 틀렸다. 그러면 3개 더 틀린 거니까 결국은 3점 빼가지고 20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겠냐면요. 요 기준을 적어 놓으시고 결국은 시험을 모의고사를 보면 개수만 나오니까 결국은 몇 개 맞았나를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7점이 빠졌죠. 7점이 빠지니까 여기서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7점을 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만 나오게 되니까 점수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결국은 몇 개 맞았는지 정도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80반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11개를 틀렸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근데 나는 목표 점수가 23점이다 라고 하면 11개를 틀렸지만 결국은 23점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3개 정도를 더 맞으시면 되는데, 틀린 문제 중에서 가장 공략하기 쉬운 걸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어떤 토픽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틀린 것 중에서는 어떤 거를 공략할 건데,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어떤 토픽에서 뭘 물어봤는데 틀렸다를 알아야 기억을 하니까 다음에 그걸 기억을 해서 안 틀리려고 안간 힘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뭘 틀리는지를 모르니까 다음에 다시 맞추려고 한다는 노력 자체가 노력은 하시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게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토픽에서 뭘 물어본다라는 걸 공부해서 그 중에서 틀렸던 것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공략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굉장히 공부는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90 플러스 반에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픽 공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conversation,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영단기 토플 리스닝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책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한 90개 이상의 conversation과 렉처를 지금 이제 넣어놨고요. 이 중에서 80반과 90반에서 여기서 핵심이 될 만한 그런 conversation과 렉처를 이제 분류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conversation의 다양한 conversation situation은 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그 다음에 다양한 렉처 토픽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이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 속에서 어떤 컨버세이션과 렉처를 다루게 되는지는 다 목차를 올려서 자료 게시판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ETS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고 출제자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되겠는데, ETS 채점 기준을 보시게 되면 시험을 보면 성적표에 다 같이 날라오는 부분인데, ETS에서는 14점에서 21점까지를 갖다가 중간 단계로 intermediate level, score level이라고 보는 거고, 요 이상부터는 이제 high, 높은 쪽이라고 보는데, 이거의 경계가 되는 부분을 봤더니 imply 되는 부분, 그죠? imply 되는 부분 직접 언급되지 않고 돌려 말한다는 건데, 지금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imply를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요 부분은 이해가 되니까 요거를 잠깐 먼저 더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less important ones에서 결국 어때요? more important ideas를 구별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컨버세이션에서는 5문제가 나오고 렉처에서는 6문제가 나오는데, 렉처에서 예를 들어보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전체 글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를 예측을 해야지만 풀리는 건 아니고, 도입 부분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고 전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를 가지고 문제를 푸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2번부터 6번까지가 되는 거죠. 이게 디테일로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지문 분석을 해보면 5군데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지문이 거의 5분에서 6분 사이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딱
5군데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다 중요할 것 같지만 정말 이상적으로는 뭐라고 했죠? 결국은 그 5군데 다른 정보보다 다른 정보들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에 more important ideas를 구별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선생님 저 많이 들리거든요. 뭐 좀 살다 왔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자기가 잘 들리는 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뭐가 이제 더 중요한 정보인지가 좀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는데 미국에서 한 8년 정도 사셨다고 그랬나? 그래서 다 들린대요. 들리기는. 근데 이제 저한테 뭐라고 보여주셨냐면 노트킹 하는 걸 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트킹도 엄청나게 빡빡하게 막 거의 다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렉처는 다 맞았는데 이 렉처는 반밖에 못 맞았다. 들리긴 거의 다 들린다 자기는. 뭐가 문제냐고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를 들면 과학이었고 이거는 예술이었어요. 타픽이 되게 상반되죠. 거리가 좀 있죠. 이거 어때요? 과학은 다 맞으셨고 아트는 반밖에 못 맞으시니까 아트가 좀 안 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니? 결국은 많이 들리는 사람이 과학은 다 맞고 아트가 안 됐으면 아트 타픽이 약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트를 설명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거기서 핵심적인 정보를 잘 못 캐치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90반에서는 뭐라고요? 핵심 정보를 어떻게 캐치할 것인지 알겠죠? 그거를 이제 좀 더 80반에서는 좀 듣기를 하고 역시 80반에서도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듣긴 들었는데 핵심 정보에 좀 더 포커스를 둘 수 있는 그런 식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핵심 정보는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 이거는 제가 뭐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죠. theory가 나오면 근거, 이론의 근거, problem, 결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theory가 관련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정보들이 핵심 정보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그런 토픽들을 많이 봐서 이런 걸 물어보네라고 확인이 되셔야 시험장 갔을 때 theory는 바뀌더라도 theory를 갈아치우더라도 결국은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없죠. 내용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theory니까 evidence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론에 문제점이 있으면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결론도 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맨날 설명하는 부분인데 disorder 병이 나오면 원인, 증상, 치료법 이 부분은 cause가 되는 거고 이제 증상은 막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열이 나요, proble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치료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병은 계속 바뀌겠지만 결국은 설명을 하고 문제를 낸다면 어디 쪽에서 내겠어요? 당연히 원인, 증상, 치료법 쪽에서 문제가 빠지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example을 또 하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example까지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뭐 다는 뭐 예측이 안 되다 치더라도 상당 부분이 예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딱 렉처로 말씀드리면 6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메인 아이디어가 이제 하나 문제가 되고 나머지 디테일 문제가 5문제인데 토픽별로 뭐 나오는지를 보면 결국은 서너 개는 5개 중에 그런 내용을 물어볼 수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턴과 문제 유형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실험하면 뭐 실험 목적, 실험 방법, 실험 결과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가장 이해가 쉬운 토픽을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 책에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토픽별로 골고루 뽑아가지고 저희 책은 이제 그 영단기 토플 리스닝은 렉처의 경우는 이제 4가지 토픽이죠. 아트 분야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바이올로지, 생명체 나오는 거. 그다음에 피지컬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쪽에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소셜 사이언스, 사회학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강의에서 4가지 분야를 골고루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결국 어떻게 될까? 아트에서 하나 뽑아서 강의를 해드리고 아트에서는 뭐 나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그죠? 이런 데서는 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physical science에서는 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sociology, social science에서는 뭐가 나옵니다. 하면서 렉처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각 분야에서 골고루 여러분들이, 토픽 공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픽별로 뭐가 핵심 정보인지, 그래서 적어도 어떤 부분은 꼭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틀리시면 역시 오답 분석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서 왜 틀렸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왜 틀렸는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는 해오셨지만 결국은 점수가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그럼 이 강의를 통해서 결국은 핵심 정보, 토픽별로 핵심 정보, 특히 자기가 약한 토픽에서 핵심 정보가 뭔지만 알고 연습을 하셔도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유형을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면서 지문에 적용이 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교재 28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컨버세이션 문제 유형을 제가 다 소개해 놨고요. 한 문제 유형당 2페이지씩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글로 설명하고 오른쪽에 이제 example도 이제 주고 드리고 했는데 렉처도 마찬가지로 160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가 이제 문제형 소개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게 무슨 문제 유형이라고 계속 설명을 반복해서 할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유형도 있고 안 되는 유형도 있고 나중에 이해가 됐지만 나중에 되게 혼란스러운 유형도 있겠죠.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다 제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으셔가지고 이해하시는 걸로 다시 반복하고 이해하시고 개념 잡고 다시 다른 문제 풀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 소개하기 전에 안 들리는 문장 있잖아요. 안 들리는 문장은 이제 쉐도잉. 쉐도잉이라는 것은 안 들리는 문장을 따라 말하면서 그거를 자기 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쉐도잉이 되는데요. 그것도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잡아서 20분 약간 넘게 잡아서 제 특강 자료실에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쉐도잉만 20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막 쉐도잉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쉐도잉도 안 들리는 문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쉐도잉이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20분 이상 설명했으니까 쉐도잉 특강을 꼭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뭐가 나오는지를 공부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될까요? 노테킹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역시 노테킹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 특강 자료실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설명을 다 이제 강의를 20분 이상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나시면 노테킹 특강과 쉐도잉 특강도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각각.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시면 훨씬 더 수업이 본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메인 간단하게 소개만 쓱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유형적인 설명을 교과서에서 꼭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명은 수업 시간에 하지만 제가 강의를 이제 하고 책도 이제 내다 보니까 설명은 계속 했지만 학생들이 나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아예 책 자체에다가 유형 소개를 아주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아이디어는 전체 글의 의도를 묻는 문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뭐 하나의 샘플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은 들을 때 뭐 그냥 지문에서 A 얘기만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 메인리 디스커스가 A가 답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죠. 결국은 A하고 B 얘기를 반반씩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인 디스커스 했을 때는 일단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요? 요거를 A와 B 내용을 컴바인한 내용의 문장이 있는가 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A와 B를 컴바인한 문장이 있을 때는 그게 답인 것이고요. 오답으로는 A나 B만을 언급한 문장이 오답으로 나오겠죠. 근데 좀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A와 B를 컴바인한 문장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A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고 B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을 때 이때는 출제자가 뭘 원하는 것이라고요? A와 B 중에 거의 비중은 반반씩 얘기했더라도 A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얘기한 건지 B 쪽을 더 포커스를 두고 얘기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런 전략의 방법, 출제의 방법과 결국은 여러분이 풀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문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설명이 자세하게 한글로 나와 있겠지만 Function, Purpose, Influence, Role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뭐 보호무역의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제도 같은 거 나오면 목적 같은 거 물어봤었고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장비 나오면 그 장비의 기능이 뭐냐 그러니까 심플하게 막 이런 것들만 외우셔도 좋아요. 장비 나오면 뭘 들어? 기능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라스 만들면 무슨 용도로 썼냐 뭐 이런 거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 물건 같은 거 나오면 무슨 용도로 쓰냐 그 다음에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역할이 뭐였냐 업적이 뭐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장비든 사람이든 제도든 어쨌든 목적과 기능 역할
용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유형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유형들을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보시게 되면 3번 이렇게 그냥 페이퍼 쓸 때는 뭐라고요? 자료가 없다. 졸업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학점이 모자르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솔루션으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라. 공학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환경 문제점이 뭐다. 오염이 심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블럼 솔루션 전개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example이죠. 우리나라에만 있고 미국에는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명한다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 전공에 있는 내용을 저한테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어떤 걸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example, 예를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렉처에서 교수님이 타 전공 학생들한테 이걸 설명한다라고 보면서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example 문제가 토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example 문제가 각 지문별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노테이킹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서 상세하게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요. 6번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과학은 evidence. 알겠죠? 에비던스 문제가 많이 나오고 finding, research, study, experiment 뭐가 되는 겁니까? 연구 결과 쪽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만 지금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 과학 렉처를 들으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인데 공통점 차이점이죠. 비교하는 전개 방식에서 공통점 차이점 장단점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역시 그것도 렉처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 하고 그거를 지문에서 풀고 적용해서 예측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훈련해 나갈 겁니다. 자, misunderstanding question은요. 과학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연구를 하다 보면 잘 보세요. 천둥소리 맞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동소리 맞게 되는 지동소리 맞다라고 확인되는 그 순간 터닝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A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B더라.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지금 지문으로 쓰면서 문제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misunderstanding correction 이렇게 유형을 붙여놨다는 거 나중에 역시 지문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겠게요. 자, 10번은 term definition 이건데 용어 설명 용어 기원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모든 전문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왔을 때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그때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설명에 대해서 문제, 그게 무슨 뜻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유형이니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그죠? What is renewable energy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define을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안 물어보더라도 용어 설명을 놓치면 뒤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용어 설명을 잘 잡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클릭, 3클릭 이거는 다 뭐가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형에 대해서 장점 2가지는 에비던스 3가지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크게 다른 유형이 아니고 답을 2개나 3개로 물어보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더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새로운 유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더링 순서 맞추는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지만 다행히 출제 분대고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매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셀폰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표지만 장단점 문제인 거냐 공통점 차이점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내용을 표로 물어봤는지 이해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피니언 문제는요 이거예요. 교수님이 어피니언을 내는 거죠. 어떤 주장에 대해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비던스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당연히 에비던스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에비던스 딱 따라 나오다가 에비던스가 나온 다음에 교수님은 야, 이 에비던스만 갖고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보기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어피니언은 디스아그리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에비던스를 보니까 정말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그리 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교수님 어피니언 쪽에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은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다루겠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역시 크게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고요. conversation에서 probably do next 이런 문제가 가끔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헤드셋 문제는 listen again 해서 결국 어떻게 된 거죠? 헤드셋의 출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국어 시험으로 낸다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학교로 이제 올 때 길동이가 A를 받으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Why does man say this?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뭐예요? 길동이는 공부를 평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다. 알겠죠? 그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근데
그 외국 학생들은 그게 단어 해석할 테니까 오답으로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드셋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문맥상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역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17번 유형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유학 가려면 여러분 왜 공부하신다? 유학 가려면 토플 점수가 필요하다. 입학을 하려면 어떤 요구 조건이 있겠죠. 그 컨버세이션에서는 졸업할 때 필요한 학점이라든지, 그죠? 뭐, 필요한 이런 requirement 내고요. 렉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 광합성 하려면, 뭐, 햇빛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가 문제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유형인데요. 캐릭터인데요. 음악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페인팅이든 예술 작품의 특징을 물어보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문학은 페인팅은 특징 들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든지 뭐 시대적인 배경,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특징으로 물어본다고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예술 작품의 특징도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유형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지문에 쓰이는지 결국은 정리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기에 나열된 유형들이 뭐 한 지문에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아까처럼 말씀드렸을 때 화성을 아까 theory 얘기했었는데 화성에 생명체가 나온다는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evidence들이 나오고, evidence나 또는 이 주장의 problem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 맨 끝에는 뭐라고요? 교수님의 opinion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유사하게 전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정말 본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